안녕하세요.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가장 큰 고민 이거 아닐까요? 도대체 언제 사야 되지? 오늘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전문가의 명쾌한 가이드 제가 한번 싹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바로 시작해 볼게요. 자, 이 질문이죠. 한국 주식 도대체 언제가 매수 타이밍일까? 이게 참 옆집 김대리는 벌었다는데 나만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되는 것 같아서 조급해지고 막상 사려고 하면 꼭 내가 사면 떨어질 것 같아서 무섭고, 그쵸? 이 두 가지 마음 사이에서 우리는 늘 갈팡질팡합니다. 오늘 그 고민의 실마리를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. 자, 이게 왜 그렇게 어려운 질문일까요?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바로 2025년에 있었던 그 엄청난 상승장 기억나시나요? 그때 정말 투자자라면 누구나 와, 지금이라도 타야 돼? 더 늦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하는 압박감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. 이 그래프 좀 보세요. 2025년 한 해에만 코스피가 무려 76%가 올랐습니다. 76%예요.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역사에 남을 대폭 등장. 그러니까 1987년, 1999년 이때랑 맞먹는 수준이요. 정말 어마어마한 기록이죠. 이러니까 다들 나만 뒤처지면 어떡하지? 하는 그 유명한 포모, FOMO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. 하지만 아시잖아요. 영원한 파티는 없다는 거. 그렇게 뜨거웠던 시장이 2026년 3월에 정말 단 며칠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습니다. 우리가 바로 검은 주간이라고 부르는 시장 패닉의 교과서 같은 사건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. 2020년 3월 3일 하루 만에 마이너스 7.24%. 이게 무슨 일이냐? 갑자기 중동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면서 코스피가 그냥 곤두박질 친 겁니다. 시장은 순식간에 공포 그 자체가 됐죠.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. 바로 다음 날 3월 4일 공포가 이젠 광기로 변했어요. 낙폭이 마이너스 12.06%. 결국엔 모든 주식 거래를 잠깐 멈추는 그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되고 말았습니다. 자, 이 표가 그야말로 혼돈의 일주일을 딱 보여주는데요. 외국인들은 역사상 최대 규모로 주식을 내다 팔고 환율은 1,500원을 뚫어버리고 그냥 모든 지표가 망했다고 소리치고 있었어요. 그런데 정말 이상하죠. 바로 그 직후에 시장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V자로 그냥 확 살아났습니다.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? 네, 바로 이 지점에서 전문가들의 시각이 등장합니다. 그들은 이 대폭락을 재앙으로 보지 않았어요. 오히려 너무 뜨거웠던 시장의 열기를 식혀주는 축복받은 조정이다. 그리고 다시 오지 않을 매수 기회다. 이렇게 본 거죠. 아니,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?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오버슈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시장이 너무 겁을 먹은 나머지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반응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국 경제의 체력이 진짜로 약해져서 폭락한 게 아니라 그냥 공포라는 감정 때문에 주가가 너무 많이, 너무 깊게 빠져버렸다는 분석인 거죠. 바로 이 그림이 그 차이를 한눈에 보여줍니다. 자, 왼쪽을 보세요. 일반 투자자들은 공포지수가 막 치솟는 걸 보고 겁에 질려서 너도 나도 주식을 던지죠. 패닉셀링입니다. 그런데 오른쪽, 전문가들은 뭘 보고 있었을까요? 바로 PER,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. 이게 8.9배까지 떨어졌다는 건 쉽게 말해 기업의 가치에 비해 주가가 역대급 박앤세일 중이라는 아주 강력한 매수 신호도 본 겁니다. 자, 그럼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움직이는 전문가들은 도대체 어떤 전략으로 또 뭘 보고 지금이다 하고 들어가는 걸까요? 네,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실전 팁입니다. 잘 들어보세요.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원칙, 바로 7대3 법칙입니다. 아주 간단해요. 내 투자금의 70%는 주식을 사고 나머지 30%는 무조건 현금으로 들고 있는 거예요. 왜냐? 이 현금 30%가 바로 시장이 더 떨어졌을 때, 남들이 공포에 팔 때 우리는 싸게 주식을 주워 담을 수 있는 총알이 되거든요.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건 이 총알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마음에 엄청난 안정감을 줘요. 조급해지지 않게 만드는 거죠. 자, 그럼 그 아껴둔 총알 도대체 언제 쏴야 할까요? 전문가들은 딱 이 세 가지 신호를 보라고 합니다.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요. 첫째, 원달러 환율이 1,500원 밑으로 내려와서 안정을 찾을 때. 둘째, 썰물처럼 빠져나갔던 외국인들이 다시 주식을 사기 시작할 때, 즉 순매수로 돌아설 때. 그리고 마지막 셋째,
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공포지수가 정점을 찍고 이제 꺾이기 시작할 때, 바로 이 세 가지가 이제 공포는 끝났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. 시장이 살아난다고 해서 아무거나 사면 될까요? 절대 아니죠. 모든 주식이 똑같이 오르지 않습니다. 이 산업 기상도를 한번 보세요. AI 덕분에 반도체나 방산 쪽은 날씨가 아주 말끔이죠. 그런데 전기차 수요가 좀 주춤하면서 배터리 산업은 흐림이에요. 결국 어떤 종목을 고르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죠. 그럼 그 핵심이 뭘까요? 바로 실적입니다. 실적. 시장이 아무리 공포에 떨고 난리를 쳐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. 2020년 우리나라 기업들이 벌어들일 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거라는 전망입니다. 특히 AI 반도체가 그 성장을 이끌고 있고요.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.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춤을 춰도 장기적으로는 결국 기업이 버는 돈, 즉 실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단기적인 타이밍 잡기를 넘어서서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. 우리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아주 강력한 무기들이 있어요. 첫 번째가 바로 ISA 계좌입니다. 2026년부터 혜택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는데 이걸 쓰면 세금을 정말 많이 아낄 수 있거든요. 세금을 아끼면 그만큼 내 돈이 더 빨리 불어나는 거죠. 여기에 따라 정부가 밀어주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고배당주 같은 걸 담아두면 정말 금상첨화겠죠. 결국 투자의 모든 지혜는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의 변동성을 견뎌내는 투자자만이 그 결실을 누릴 자격이 있다.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사고팔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기업의 가치를 믿고 묵묵히 그 시간을 견뎌내는 것.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투자의 핵심입니다.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든든한 등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